한국은 교통체계가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습관이고 이용하기 쉽다. 아니, 한국은 한파폭설에도 어김없는 나라네. 한국 눈 내린 도로 질주하던 독일 외국인이 3초 만에 기절초풍한 이유. 진짜 마소리야. 도로에 쌓인 눈이 어떻게 저절로 녹아? 중권에 어떻게 저절로 녹아? 어떻게 도로에 쌓인 눈이 저절로 녹는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제일 유명한 나라는 아무래도 독일이겠죠? 오늘은 독일에서 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알리나 씨가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겪게 되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알리나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들을 서로 협력 보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들을 서로 협력 보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근무 연차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몇 해 전부터 앓고 있는 아랫배가 차가워서 설사를 자주하는 병이 있어 출장 업무를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자동차 기술 자체는 독일이 세계 제일인 GII. 아시아의 작은 나라까지 가서 내가 뭘 배워오겠냐. 내가 가진 기술 정보만 주고 올 텐데. 라며 투덜투덜 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자동차 기술이 제일 좋아서 일본으로 출장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인 줄 알았더니 한국으로 가라. 니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 일본과 중국은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갈 때마다 별로 그렇게 신기한 것도 없고 해서 아시아로 출장을 가라는 건 제게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최고 경제대국 일본을 많이 가봐서 알지만 아시아는 제게 그냥 수준 낮은 나라들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서 설사를 자주 하는 저로선 장거리 출장은 가고 싶지가 않았지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가 없으니깐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지시이니 갈 수밖에요. 대충 짐을 싸고 한국에 가서 여행이나 좀 하고 리울에 쉬나 할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또 속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0시간 반이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쉬지도 못해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배가 슬슬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기가 싫었습니다. 몇 해 전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너무 세게 와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너무 깔끔한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공항 라운지 쪽을 내려다보니 웬 로봇 하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얼른 내려가서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봇에게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달라 했더니 잘 찾아주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침 저를 마중 나와 있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젊고 이쁘게 생긴 여성이었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여직원이 타고 온 차로 이동을 하였으며 이동하는 도중에 제 짐도 대신 들어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매우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국의 도로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몇 해 전 갔던 일본 도로들보다 훨씬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차에서 무슨 말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행료가 지불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여기서는 통행료를 낸다니 역시 독일이 선진복지국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통행료가 지불되는 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차가 바다 한가운데로 달리는 게 특이했습니다. 풍경도 좋을 뿐 아니라
도대체 바다 한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도로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한 한국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아산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공장 견 학을 하고 업무를 마친 후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내내 고속도로를 탔는데 정말 도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몇 해 전 중국을 거쳐 일본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은 지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중국의 고속도로는 마치 후진국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광활한 국토로 인해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지만 고속도로의 시설 품질과 편의성은 20세기 중반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고속도로의 필수적 요소인 휴게소가 가도 나오지를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소변을 참다 중간에 차를 세워 길가에 그냥 실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데군데 차들이 서 있는 게 다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가 하나 나왔는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의 휴게소였습니다. 저는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뒤로하고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중국보다야 명백한 선진국이니 모든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또한 저에게 실망감을 주었지요. 충분한 양의 고속도로만 설치했을 뿐 인프라 투자가 거의 되지 않았는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이 점들을 간과하여 2030년쯤에는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전에 만든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철저한 안전점검이 세계 제일인 나라인지 알았는데 그런 이미지는 제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그래도 몇천 원 정도의 통행료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후 한국에 와보니 한국 고속도로는 정말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통행료는 내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부드럽게 차가 다닐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도중 저는 또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밖을 보니 대충 30분 정도에 하나씩 휴게소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5분 뒤 휴게소가 나왔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게소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마치 쇼핑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볼 일이 급하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화장실 칸칸마다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말하길 초록불빛이 나오면 비어있는 거고 빨간 불빛은 사용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일이 똑똑 두드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유료인데 한국은 휴지조차 안 가지고 가도 되는 무료였습니다. 독일이 선진복지국가라고 자부했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다 사용 중인지 빨간 불빛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분이 들어오더니 화장실이 다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바닥에 초록색이 그려진 곳에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전부 그 사람 뒤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줄을 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꽉 차 있으면 저기에 줄을 서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키고 서 있으면서 제지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알아서 지키는 선진국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줄에 끼어서 기다렸다가 보리를 보고 나왔습니다. LICH. 보리를 보고 나오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한국 직원은 배가 항상 편치 않으시니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스프 같은 것이 들어있는 쟁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해준 음식이니 잘 먹겠다고 하고 한술 떠보았습니다. 밍밍하면서도 짭짤했습니다.
위에는 잣도 있어서 고소한 맛도 났습니다. 다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한국 직원활 한국에서는 속이 불편할 때 이 음식을 꼭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나니 왜 먹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한국 직원은 옆에서 김밥과 라면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먹는 내내 김밥의 고소한 냄새와 그 안에 들어있는 야채들, 그리고 라면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을 보며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26. 독일에서 병원에 갔을 때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밥과 콩나물이 들어있는 라면을 보니 건강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냄새들이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속이 좀 편안해지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이틀의 시간 만에 한국을 무시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시설물과 한국 사람들의 국민의식을 보며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울산으로 향했고, 울산 공장에서 여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울산 직원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놀다 가야지 했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제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이 무조건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한국 자동차 기술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차량들의 실내를 연구해 보니 정말 편의성 하나만큼은 독일 차들이 못 따라올 정도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한국 차량들의 실내를 연구해 보니 정말 편의성 하나만큼은 독일 차들이 못 따라올 정도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최대한의 관점을 두고 기술 발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좋아하냐고 해서 좋다고 하니 한우라는 것을 파는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여지껏 먹어본 소고기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녹는지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무리하게 먹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서 사담도 나누었으며, 그때 제가 한 연구원한테 저는 아랫배가 차서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은 자기 언니가 의사라고 하면서 내일 시간 내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치겠냐 생각했지만 그 연구원의 너무나 적극적인 친절함에 알겠다고가 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후 그 연구원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여튼 병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원은 한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원을 따라 들어가서 한의사분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이 쳐져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상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배에 연기가 나는 뜨거운 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참겠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편안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나니 한결 속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치료라 신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번 받아서는 낫지 않으니 일단 최대한 편안하게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낀 건데 치료받은 이후로 한국에 있는 동안은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설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한 의원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 직원들의 환대를 받고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에서 개발한 차량을 타고 서울 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면허증이 있어서 제가 직접 테스트 주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온 한국 직원이 옆에 동승을 하고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서 한참 달리는데 한국 직원이 켜놓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 빨간 불 같은 게 반짝반짝이면서 뭔가 경고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외국인에 맞는 언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참 뭐든지 경우이수를 다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독일로 보낼 리포트를 쓰느라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주행이니 옆에 직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제가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차 밑에서 드르륵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방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니 한국 직원은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 오른쪽 차선을 이탈하면 파놓은 홈에 바퀴가 닿으면서 나는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서 도로에 홈을 파놓았는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독일에 가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음이 확 달아나는 것을 보니 효과가 확실한 것 같은 LICH. 그 뒤로 정신이 들어 서울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겨울이라 히터도 켜고 늦은 밤 시간이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졸렸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흰눈을 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므 LIC.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힌다고 했는데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한긋진 동네를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교차로에서 차 한 대가 신호에 맞춰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충분히 지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들은 복잡하지도 않은 도로에서 하나같이 다들 신호를 잘 지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이 선진국인 나라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 조심스레 가고 있는데 언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도 그 언덕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쳐서 그런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인도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언덕이나 미끄러울 만한 곳은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독일에 빨리 가서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CMIT LOGI 그 한국 직원은 뭐 이런 걸로 놀라냐는 식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열선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은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구나 라고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모 회사에서 25톤 이상의 무게와 25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선을 만들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면 그 회사를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저를 옆에서 도와준 한국 인직원은 진심을 다해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는 그들에게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인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손님 이상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통역사 한국 직원분에게 저는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받았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때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시간 외에는 절대 저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어주지 않았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식사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제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었고 가는 동네마다 역사적인 곳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항상 간직하며 나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 불만투성이로 한국을 왔던 걸 후회했습니다. 한국을 안 와봤으면 저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독일에 맞게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리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인정해주니 저 또한 가슴 뿌듯하네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세계가 동경하는 나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